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법정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판사가 내 손에 쥔 서류 더미를 받아 들고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새어나왔다. 그 서류는 아빠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는 증거였다. 아빠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여전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가 제출한 게 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나를 속박된 양으로 여겼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뒤집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날 아침 서울의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기억이 난다. 나는 감옥의 좁은 방에서 깨어났다. 벌써 2년째. 내 죄는 회사 자금 유용이었다. 아빠의 회사, 한성그룹의 재무 담당자로 일하던 내가 저지른 죄,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아빠가 나에게 떠넘긴 죄, 나는 28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성그룹에 들어갔다. 너는 내 후계자야. 민준아, 아빠의 그 말에 나는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그 목숨이 이렇게 갇히게 될 줄이야. 첫 번째 배신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빠는 한성그룹의 회장, 김태준. 그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을 소유한 남자였다. 겉으로는 자선 사업으로 유명했지만 속으로는 부패의 화신이었다. 나는 20살 때 아빠의 비서실에서 인턴을 했다. 그때 처음으로 그의 어두운 면을 봤다. 민준아, 이 서류는 절대 밖에 나가게 하지 마. 아빠가 건넨 파일은 경쟁사의 기밀 정보였다. 도둑질한 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숨겼다. 그게 시작이었다. 점점 더 깊은 비밀에 끌려 들어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후 나는 재무팀장으로 승진했다. 아빠의 신뢰를 얻었으니까. 하지만 그 신뢰는 독이었다. 3년 전 한성그룹이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였다. 아빠는 뇌물을 주고 공무원들을 매수했다. 그 돈은 회사 자금에서 빼돌린 거였다. 나는 그 거래를 처리해야 했다. 이건 내가 알아서 해, 가족이니까 믿지. 아빠의 말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나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다. 오빠는 이미 해외로 도망쳤고 여동생은 정신과에 입원 중이었다. 나는 가족의 유일한 기둥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은행으로 가서 50억 원을 이체했다. 그 돈은 아빠의 지시대로 공무원의 비밀 계좌로 갔다. 하지만 CCTV에 찍혔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아빠는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모든 걸 부정했다. 민준이가 독단으로 한 거야. 나 몰라. 그의 증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변호사는 아빠가 고용한 사람이었고 그는 나를 설득했다. 자백하면 감형받아. 회장님의 명예를 지켜야지. 나는 자백했다. 10년형이 그게 내 삶의 끝이었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나는 매일 밤 아빠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야수 같은 눈빛. 왜 나일까? 왜 가족을 팔아넘겼을까? 그 물음이 나를 갉아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는 전직 기자, 이름은 박영호. 김태준. 그 새끼, 20년 전부터 범죄자야. 그의 말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박 기자는 아빠의 과거를 파헤친 적이 있었다. 그는 내 어머니를 죽였어. 사고로 위장했지? 그 말은 번개처럼 나를 때렸다. 어머니의 죽음. 15년 전, 교통사고. 나는 13살이었다. 어머니의 차가 강남도로에서 추락했다. 경찰은 눈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박 기자는 달랐다.
김태준이 부인을 제거하려 했어? 그녀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거든. 재산 분할 때문에 그는 낡은 노트북을 꺼내 증거를 보여줬다. 어머니의 일기장 스캔본. 태준이의 비리를 알았어. 회사 돈으로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어? 이혼할 거야. 그날 내 세상이 무너졌다. 아빠는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였다. 그리고 나에게 그 죄를 씻기려 했던 거였다. 나는 박 기자와 거래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면 증거를 모아줄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연결망으로 나는 변호사를 바꿨다. 공익 변호사 이지은. 그녀는 나를 믿었다. 민준 씨, 진실을 말하세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그리고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아빠의 비밀을 파헤쳤다. 동료 수감자들, 회사 내부 고발자들. 나는 편지를 쓰고 몰래 녹음을 했다. 아빠의 뇌물, 세금 탈루, 심지어 인신매매 의혹까지. 하지만 가장 큰 비밀이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재판 날이 다가왔다. 나는 석방 신청을 했다. 새 증거 발견으로. 법정에 서면서 가슴이 터질 듯 했다. 아빠는 나를 보며 웃었다. 민준아, 잘했어. 이제 풀려날 거야. 그의 변호사는 피고의 자백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중년 여성, 엄격한 눈빛의 최 여사. 그녀가 증언을 요구했다. 피고인,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300쪽 분량의 파일, 아빠의 모든 죄목. 판사가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첫 페이지, 어머니의 일기 원본. 김태준은 살인자야. 그는 나를 죽이려 해. 다음 페이지, 아빠의 은밀한 이메일. 부인을 처리해. 10억 줄게. 수신자는 그의 측근.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이게 뭐야? 내가 미쳤어. 변호사가 일어나 증거 위조다. 라고 소리쳤지만 판사는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충격적입니다. 심리를 연기합니다. 그 순간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피의 맛이었다. 아빠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후회. 아니, 그건 착각이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이용하려 할 터였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호텔로 갔다. 강남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내 방에는 박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민준 씨, 김태준을 무너뜨리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다. 다음 날 언론이 폭발했다. 한성그룹 회장, 아내 살인 의혹, 헤드라인이 서울을 뒤덮었다. 아빠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들의 망상이다. 그는 정신이 불안정해. 하지만 증거는 탄탄했다. 나는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아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 안에서 더 많은 비밀이 쏟아졌다. 뇌물장부, 해외 비자금 계좌. 오빠의 이름도 나왔다. 그는 아빠의 더러운 돈으로 해외에서 도박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여동생,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25살, 어머니의 죽음 후 트라우마로 고통받았다. 오빠, 진짜야? 아빠가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다 지켜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아빠를 무너뜨리면 가족도 끝장이었다. 한성그룹은 우리의 생명줄. 직원 5,000명, 그들의 삶도 걸려 있었다. 내 복수는 그들을 희생시키는 게 될까? 그날 밤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준아, 만나자.
오해야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약속 장소로 갔다. 한강공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아빠는 우산 없이 서 있었다. 왜 그랬어? 내가 내게 준 게 이게 다야. 나는 서류를 흔들었다. 어머니를 왜 죽였어? 아빠의 눈이 번뜩였다. 그년이 날 배신했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 너도 알잖아.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그는 나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나는 밀쳤다. 이제 끝이야, 아빠. 그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박 기자의 도움으로 아빠의 옛 연인을 만났다. 그녀는 50대 여성, 이름은 혜진. 태준 씨는 악마야? 나도 이용당했어. 그녀는 아빠가 자신을 임신시켰다가 버렸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내 이복동생. 충격이었다. 아빠의 비밀은 끝이 없었다. 나는 혜진의 증언을 녹음했다. 이제 총알은 다 장전됐다. 재판 2차 심리가 다가왔다.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아빠는 새 변호사를 고용했다. 유명 로펌, 그들은 증거를 공격했다. 위조품이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일기장의 필적은 어머니의 것, 이메일은 아빠의 IP. 판사는 분노했다. 피고인,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빠는 고개를 들었다. 모두 아들의 음모야? 그는 나를 증오해. 그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빠는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다시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법정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아빠의 변호사가 증인을 불렀다. 그의 옛 비서, 이제는 은퇴한 60대 남자. 회장님은 결백합니다. 그 이메일은 해킹된 거예요. 하지만 나는 반격했다. 증인님, 이 계좌는 당신 거죠? 뇌물을 받은 이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질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락하신다면 추가 증언을 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혜진을 불렀다. 그녀가 증언대에 섰다. 김태준 씨는 제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어요. 아빠가 소리쳤다. 거짓말. 그녀는 정신병자야.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혜진의 눈물이 흘렀다. 여기 증거예요. 그의 편지, 이 또 하나의 파일이 제출됐다. 아빠의 필체로 쓰인 내 입 다물어라. 돈줄개의 법정이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노트북을 두드렸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아직이었다. 심리가 끝난 후 아빠는 체포됐다. 한성그룹 주가는 폭락했다. 나는 회사로 갔다. 직원들이 나를 보며 속삭였다. 회장님 아들이 배신자. 나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을 마주했다. 아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그들은 반발했다.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해. 오빠가 해외에서 돌아왔다. 그는 나를 때리려 했다. 이 새끼, 가족을 팔아. 나는 피를 흘리며 웃었다. 너도 아빠 돈으로 산 거잖아. 수진이는 나를 지지했다. 오빠, 우리가 함께라면 돼. 우리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산, 비가 그친 하늘 아래 나는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 늦었어. 그날 나는 결심했다. 복수는 끝이 아니야. 치유야. 하지만 아빠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감옥에서 보낸.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진짜 비밀은 아직 남았어. 내 어머니가 죽은 이유, 내 피가 섞여 있어. 무슨 소리? 내 피. 나는 혼란에 빠졌다. 박 기자가 도왔다. 그건 블러핑이야. 무시해. 하지만 나는 파헤쳤다.
DNA 테스트를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나는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일기, 태준의 아이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그 사람 누군데? 박 기자가 말했다. 내 어머니의 옛 연인, 정치인 박민수. 그는 지금 국회의원이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빠는 그걸 알고 어머니를 죽인 거였다. 질투와 분노로. 나는 박민수를 만났다. 여의도 사무실,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다. 민준 씨, 오래 기다렸어. 그는 내 아버지였다.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태준이 그녀를 빼앗았지. 그는 증거를 줬다. 아빠가 어머니를 협박한 녹취록. 박민수와의 관계를 끊어. 안 그러면 죽여야. 나는 울었다. 진짜 가족을 찾았지만 너무 늦었다. 아빠의 재판이 계속됐다. 그는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민준아, 용서해. 가족이잖아.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법정에서 그는 무릎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 어머니는? 그녀가 바람을 피웠어. 나도 아파. 청중이 동요했다. 일부는 회장님 불쌍해라고 속삭였다. 나는 갈등했다. 용서할까? 아니, 그는 여전히 조종하려 했다. 나는 증언했다. 아버지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배신자 우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무기징역.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오빠가 증언했다. 민준이가 모든 걸 꾸몄어. 그는 회사 돈을 훔쳤어. 그의 손에 쥔 서류는 내 은행 기록. 내가 뇌물을 이체한 증거. 진짜였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했으니까. 법정이 다시 소란. 판사는 피고인도 재심이라고 물었다. 나는 무너졌다. 내 복수는 나 자신을 파괴한 거였다. 나는 공범이었다. 재심이 시작됐다. 이번엔 내가 피고석에 앉았다. 아빠는 웃고 있었다. 감옥에서 보낸 그의 편지, 내가 날 무너뜨렸지만 너도 같이 가라. 그의 복수는 더 잔인했다. 변호사는 이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 씨, 당신도 죄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립됐다. 수진이만 나를 믿었다. 오빠, 싸워. 하지만 언론은 나를 장면성 가족 파괴자로 몰았다. SNS에서 해시태그 김민준 배신이 트렌드됐다. 박민수가 나타났다. 내가 도와줄게. DNA 증거로 내 무죄를 증명해. 그는 국회 로비를 동원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나를 내 아버지로 인정해. 그리고 한성그룹을 물려받아. 그의 눈빛은 아빠만큼 탐욕스러웠다. 나는 거부했다. 당신도 정치로 사람을 팔았잖아요. 그는 웃었다. 세상이 그래? 선택해. 나는 홀로 싸웠다. 감옥 시절 친구, 수감자 출신 해커가 도왔다. 그는 아빠의 서버를 털었다. 여기 있네. 민준이가 강제로 한 거래 로그의 증거였다. 아빠가 나를 강제한 이메일, 재판에서 나는 그것을 제출했다. 판사가 다시 얼어붙었다. 이건 새로운 사실. 아빠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위조, 하지만 IP 추적이 됐다. 아빠의 컴퓨터. 청중이 갈라졌다. 일부는 민준이 불쌍해, 아버지의 희생양기라고, 다른 일부는 그도 공범이야, 가짜 피해자라고. 나는 그 분열을 느꼈다. 내 복수는 사람들을 찢어놓았다. 혜진이 다시 증언했다. 김태준이 민준이를 이용했어요. 아이를 버린 나처럼. 그녀의 말에 법정이 울렸다. 아빠는 고함쳤다. 모두 거짓. 나는 가족을 지키려 했어. 심리가 끝날 무렵 트위스트가 터졌다. 수진이가 증언대에 섰다. 오빠는. 나도 배신했어요. 그녀의 손에 쥔 편지. 내 글씨로 쓰인 아빠를 도와.
돈 줄게 거짓이었다. 아빠가 위조한 거 수진이는 울었다. 오빠가 나를 이용했대요. 나는 충격으로 무너졌다. 내 여동생마저? 아니, 아빠의 조종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DNA까지. 법정은 카오스. 판사는 휴정이라고 외쳤다. 나는 구치소로 돌아갔다. 그 밤 자살 충동이 들었다. 왜 나만? 왜 가족은 지옥인가? 박 기자가 찾아왔다. 민준아, 포기 마. 마지막 카드가 있어. 그는 어머니의 비디오를 보여줬다. 숨겨진 CCTV. 사고 당일 아빠의 차가 어머니의 차를 밀치는 장면? 명백한 살인. 이걸 제출해. 다음 날 나는 그것을 들고 법정에 섰다. 판사가 봤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짜야. 하지만 전문가 감정이 나왔다. 진짜. 그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민준아.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녀가 날 버리려 해서 그의 고백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는 자백했다. 모든 죄를. 하지만 내 재심은? 판사는 피고 김민준, 무죄라고 선언했다. 환호가 터졌다. 나는 자유였다. 그러나 기쁨은 없었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오빠는 도망쳤고 수진이는 병원으로 갔다. 아빠는 종신형. 박민수는 이제 나랑 같이 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당신도 똑같아요. 나는 한성그룹을 접수했다. 새 CEO. 하지만 직원들은 나를 불신했다. 시위가 일어났다. 배신자의 아들, 나는 회의를 열었다. 모두 용서해요. 새 출발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복수는 승리지만 빈 껍데기였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서울의 아파트, 강남뷰이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아빠의 얼굴, 어머니의 비명. 나는 심리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예요. 민준식 용서가 필요해. 용서. 아빠를. 나는 웃었다. 불가능했다. 박 기자는 책을 썼다. 한성의 비밀. 베스트셀러. 그는 돈을 벌었지만 나는 싫었다. 그만해요. 내 삶을 팔지 마. 혜진을 만났다. 그녀의 아들, 내 이복동생 지훈. 20살, 대학생. 형, 나도 피해자야. 우리는 가족이 됐다. 함께 어머니의 기일을 지냈다. 하지만 아빠의 편지가 또 왔다. 민준아, 내가 진짜 살인자야. 내가 어머니의 약을 바꿨어. 미친 소리. 하지만 조사는 시작됐다. 누군가 익명 제보. 내 지문이 어머니의 약병에? 나는 조사받았다. 경찰서, 차가운 의자. 민준 씨, 설명하세요. 나는 부정했다. 아빠의 함정,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내 DNA, 약병에. 어떻게? 기억났다. 사고 전날 어머니의 약을 챙겨준 건 나였다. 아빠가 시켰다. 내가 직접 해. 믿으니까. 독극물. 나는 무죄였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따가웠다. 언론이 다시 물었다. 김민준 진짜 범인.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죄를 함께 짊어지겠어요.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진짜 트위스트. 수진이가 깨어났다. 병원에서. 오빠, 아빠가 나한테 시켰어. 내 지문을 위조해 그녀의 증언으로 모든 게 밝혀졌다. 아빠의 마지막 복수 시도. 아빠를 면회 갔다. 철창 너머 그는 늙어 보였다. 왜 그래? 왜 끝까지? 그는 웃었다.
내가 날 이겼으니까. 이제 행복해져. 그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아빠, 왜 어머니를? 그는 속삭였다.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그게 그의 변명. 나는 나왔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회사 생활은 험난했다. 주주총회에서 반대. CEO 사퇴. 나는 싸웠다. 개혁을 추진했다. 뇌물 청산, 직원 복지. 매출이 올랐다. 하지만 내부 배신자가 있었다. 오빠의 잔당. 그들은 나를 암살하려 했다. 차의 브레이크 조작. 사고로 끝났지만 다쳤다. 병원 침대에서 지훈이가 왔다. 형, 포기 마. 우리가 있어? 박민수가 제안했다. 정치로 와. 내 이야기로 사람들을 바꿔. 나는 고민했다. 복수의 끝은 권력이었나? 수진이가 퇴원했다. 우리는 함께 살았다. 가족 재건.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밤에 그녀가 올 때 나는 안아줬다. 미안해. 1년 후 아빠가 죽었다. 감옥에서 자살. 유서, 민준아, 용서받아. 나는 장례를 치렀다. 빈소의 기자들. 나는 말했다. 그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였어요. 그 말에 사람들 찢어졌다. 일부는 쥐선자라고, 다른 일부는 성장시라고. 삶은 계속됐다. 나는 한성그룹을 키웠다. ESG 경영으로 상 받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어 있었다. 혜진과 지훈, 수진이와의 저녁 식사, 웃음소리. 그게 위안. 박민수는 선거에서 졌다. 내 덕에 깨달았어. 그는 사라졌다. 어느 날 옛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 예린. 민준아, 내 이야기 봤어. 도와줄게. 그녀는 상담사였다. 우리는 데이트했다. 첫 키스, 한강에서. 사랑해.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그녀의 질문, 내 복수, 후회 안 해. 나는 솔직했다. 후회해. 사람들을 아프게 했으니까. 최종 트위스트. 박 기자가 죽었다. 자살. 아니, 살인. 그의 노트북의 메시지, 김태준의 유령이 날 쫓아. 조사는 아빠의 옛 부하로.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다. 나는 그들을 쫓았다. 마지막 대면, 창고에서. 회장님의 복수야. 총알이 날아왔다. 나는 피했다. 경찰이 도착. 그들은 잡혔다. 그 사건으로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용서. 회사에서 사퇴, 재단 설립. 부패 피해자 돕기. 수진이는 결혼했다. 지훈이는 대학 졸업. 예린과 결혼. 결혼식 날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봤다. 엄마, 행복해. 하지만 끝은 비극적. 마지막 장면, 법정. 옛 재판 기록. 나는 증언했다. 아버지는 악인이었지만 인간이었어요. 청중이 박수 쳤다. 그러나 속으로는 물었다. 내가 옳았나?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논쟁은 계속될 테니까.